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산동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은남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7일 에 고양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경의선 일산역과 후곡마을 방향으로 연계된 대화동 대화역 버스 노선이 전무한 현실을 통해 버스 노선 신설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재중 시장님께서는 2018년 2월 17일 제227회 인수위원회장에서 자본금 소진 및 차입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의 문제점과 PFV 이사회 결정사항, 체험시설 용지 저가 계획의 문제점 제기 등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유무의 부분을 스스로 던져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두 편 남짓의 시장실에서 본회의 참모습으로 시정 정책을 펼치고 결정하시는 시장님을 생각하며 과연 무엇이 문제의 원인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돌아보고 현안 사업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1년 식사지구 아파트 주변 지역에서 유해 환경시설 이전 문제 등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극단적 사회 갈등으로 먼저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지역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피시설 이전 방안 용역을 고양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2012년 그 사업 대안으로 고양시와 인선 식사지구 건설 폐기물 사업장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고양 K월드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추진을 통하여 식사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해결과 덕양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양 K월드 최초 출자금을 50억을 잡았습니다. 고양 도시볼타에서 49%, 우왕도시공사에서 2%, 인선 ENT에서 44%, 산업은행과 중구증권에서 3%, 2%를 출자하여 50억의 출자금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고양시는 강매동 일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특수목적법인회사 방식으로 고양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추진, 운영, 관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보고가 시작되고 7차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3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이 고양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12월 제4차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5차 그린벨트 해제 중도의 심의를 위한 사전 협의가 현재 7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차, 제5차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준비하고 결과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잘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의가 진행될 당시 모 시민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성을 주장하며 이치의 부적합성, 사업성 부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인선 ENT 소유의 강매동 토지 지가 상승 및 식사동 건폐장 부지 지가와 예정 용지 지정에 따른 부지 지가 상승 등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제기하였고, 이후 중도위 심의위원들께 사업의 부당성이 전달되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선 ENT 오모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업의 윤리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또한 중도위 심의위원께 전달되었습니다. 2016년 4차례 중도위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그린벨트 해제의 적합성 등의 사유로 재심의 의결되었으며, 국토부는 공공행정용지의 수요자 미확정 문제를 제기하며 공급 수요자가 확정될 때까지 중도위 심의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당위성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 용지 시설의 저가 공급 계획에 따른 특혜 논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시설 용지의 저가 공급 계획에 따른 특혜 논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에서도 제기했듯이 이치의 부적합성, 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인선 ENT 오모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부적절한 기업 윤리성으로 사업의 종패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4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이후 2년여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체험시설 용지의 저가 공급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2014년 10월 K월드 설립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운영비 등 출자 자본금 50억 원 소진 문제가 차입상 의회 보고 누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의원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상임이사께 고양시가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치를 못한다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분명히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큰 성과를 이룬들께 공이 돌아가야 하고 성과를 못 냈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중도위 심의위원을 만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역 방면 버스 노선이 없어 대화역 주변 주민들이 경의선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노선이 따복버스 60번,
마을버스 066번, 11번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경인대전서 경인선 후곡마을 방향에서 일산역, 주염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산역입니다. 이 버스 노선들이 60번, 11번, 0번이 일산역으로 와서 대부분 주염역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이 초록색 노선이 이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 또는 신설을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대화동 이 방향은 버스 노선의 사각지대이고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역할을 하는 버스가 88번이 있는데 88번은 여기에서 이 노선에서 백석동으로 가는 노선 버스입니다. 경인선 일산역에서 대화동 대화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건의드리는 바이오니 꼭 관심 있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다시 하면 다시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간 넣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남 의원님께서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험시설 용지의 저가 공급 계획에 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이 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잦은 사업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분양가가 150만 원이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150만 원에 공급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용가에도 제가 볼 때는 미치지 못하는 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지적했던 체험시설의 저가 공급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시설 용지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집계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용지는 방문자가 직접 자동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며 약 44,000평방미터의 부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체험시설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시설이 아니고 개발 단지의 집계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보다 낮은 공급 가격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의 저가 공급이 특혜 논란의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5일 K월드 이사회에서 자동차 산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조성원가 수준 약 56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완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K월드 이사의 의견 사항은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중요한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정책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첨언하면 C퍼 부지 매각 중단을 요구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 2차, 6차를 당신이 주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동안 쓴 돈이 얼마길래, 누구한테 얼마나 썼길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결국은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토록 결정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그 결정 뒤에 따르는 고양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눈물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망스럽다고 비판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에게는 고양시장의 지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큼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해나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 위치 부적합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 입주민들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 내밀품 공장 등 의뢰 시설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등교 거부 등 적극적인 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식사지구 주변 지역의 친환경 도시관리계획 방안 연구 용역을 2012년 4월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한국 국토도시계획 쿠키에서 실시하였고 식사지구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방안과 더불어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최적 위치 선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 위치를 강매동으로 선정 발표한 사항입니다. 당시 강매동, 현천동, 대화동, 벚꽃 등 4개의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강매동이 제일 유력한 후보지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공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개발 분야의 재직 인원이 5명이었으나 지금은 18명으로 충원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 직원은 전원 경력직으로 채용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강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전문성 확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대공역 세권 개발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2013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 순위 현재같이 151억 원, 내부 수익률 15.2%, BC 분석 1.06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 반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운영비 등 출자 자본금 소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교육 해제 전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와 PF 업무 등에 집중하고자 자본금 50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의 조기 설립을 통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개발 제한구역 해제 조건 충족, 확보한 사업 추진 의지 제시 등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본금 50억 원 수지는 K월드 직원, 인건비, 임차료, 용역비 등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자본금 전액이 수립된 이유는 본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비 해제가 4차까지 재심이 의결되며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른 운영 자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자본금 전액 소진에 따라 2018년 5월 협약서상 재원 조달 책임이 있는 민간 사업자인 인선에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본금 차입 시 시의회 보고 절차 없이 진행됨에 따라 저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에서 차입금을 자본금 내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금을 상회하는 차입금은 청산 시 자본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K월드의 자본금 현황 및 추가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6일 건교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고양 K월드 이사의 의결 이전에 고양시 보고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 운영비 절감 방안으로 2019년 1월 15일 K월드 이사회를 통해 K월드 직원들은 소속회사로 복귀시켜 각 소속회사에 인건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도의 5차 심의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되 직원은 출장 근무 체제로 변경한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와 중도의 의원 면담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첫 단계는 GB 해제를 통한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B 해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공공성 확보 방안 및 추가 방안을 정리하여 2019년 4월 중도의 시비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신임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김홍종 사장과 함께 본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도의 위원에 대한 진정성 표현 필요성에 동감하며 5차 중도의 상정 시 심의위원 면담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의 내용은 도시균형개발국장과 도시교통정책실장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용석 도시운영개발부장님 나오셔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부장 김용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소 복합단지 조성사를 관한 시장님 답변사항에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선 ENT 전 회장의 부적절한 기업 윤리성이 사업 존폐에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는 사안과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거 인선 ENT 대표인 모모 회장이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2017년 2월 기업 인사 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IS 공사 및 계열 금융사로 실내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 경위인인 이호 대표가 인선 ENT를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도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인선 ENT 대표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회사 직원 매각 등을 통하여 대표가 교체됨으로써 대표의 도덕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IS 동사는 연매출 1조 원대의 건설 및 건자재 분야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민간 사업자 대비 신용등급 우수로 사업 추진 동력의 확보 또한 기대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4차례에 걸친 중도의 심의 후 2년 동안 중도의 심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4차례 중도의 심의 결과 GB 해제를 위한 공공성 확보 미흡 및 위치의 타당성,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망, 교통처리 계획 및 방제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K월드에서는 입지의 타당성 등 지적된 4개 분야에 대하여 관련 학회나 기관에 2017년 1월부터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정당성 등이 확보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도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5차 심의 상정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공공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여 현재까지 중도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국토부나 중도의 유한 설득을 위해 개발 이익은 중도의 4차 심의 이후 추가 공공기업으로 흡수하여 민간 사업자가 가다한 개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점을 적극 설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한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중도의 심의 상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은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한 도시정책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임명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문환 의원님께서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역 방면의 버스 노선 필요성에 대해 기중하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향후 보안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특히 고양시의 철도 자원인 경의선과 3호선을 연계하는 데 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대화역에서 경의선, 일산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없고 056번, 마을버스 등 우회하는 노선이 있으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전 노선들을 고려할 때 대화동 인근이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이고 노선과 중복도도 심하며 우리시 버스 노선 굴곡도 또한 평균 2.51로서 경기도 평균 굴곡도 1.32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으로서 단기간에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경의선 수요에 대응한 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일산역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환 국장님 좀 죄송합니다. 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화역 노선의 혼잡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못 찾는 겁니까? 자, 저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은 민원을 넣던지 어떤 사항을 하든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답변은 다 이런 식입니다. 핑계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그 개선 방안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그 도로에서 그 일산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버스 노선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노선 신설 또는 그 변경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혹시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역에서 나가는 이 대화동 버스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되려면 버스 노선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내야지 그 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전철이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동 분들의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은 전무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이리 와서 대화역에 버스 노선이 맞습니다. 여기 버스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노선에 이분들이 버스에 탈 권리는 박탈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서 동감한 거 제가 예. 공감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대중교통은 어떤 자가용이 아니고 인접한 대중교통을 환승 또는 이용해야 되는 것이 대중교통의 어떤 목적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화역을 가는다는 것은 사실 직선화 갈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지만은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어떤 그 버스 노선 굴곡도가 2.329, 고양시는 2.51입니다. 굴곡도로 하면은 목적 시점에서 목적지가 아주 최단 거리를 경기도 평균은 1.3인데 저희 시는 굴곡도가 여러분들 거치다 보니까 2.5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 시의 어떤 버스 노선 굴곡도는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향후에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은 항상 안 됐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개선은 항상 안 되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또 개선한 것도 안 됐습니다. 자, 버스 노선은 자기 집 앞에서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버스 타기를 원합니다. 많은 정말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화동 여기 분들은 한승한 버스도 없습니다. 일산으로 가는 한승한 버스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먼저 대책은 기한은 사실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버스 노선 그 변경 계획이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그 의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답변만 받는 겁니다. 자, 3개월 내에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3개월 내에 어떤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은 버스 운송 업체라든가 기존의 버스 운송 업체라든가 어떤 간담을 해가지고 기존의 버스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 걸 한번 좀 대책 당국을 한번 회의를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시장님 의견 잘 들었고 고양 자동차 복합 서비스 단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서류가 처음부터 150만 원인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상은 의회도 알고 집행부도 다 알았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아서 그렇다면 충분히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계속 공공성 기여 방안을 마련을 하고 했는데 저는 핵심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본질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적으로 어쨌든 성과가 달성됐다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 올리는 데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에 그 중도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걸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그것이 또 하나 그 지역에 사실 덕양구는 자동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진다면 이게 유일하게 하나라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이 정도 사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업체 자연녹지 10년이라는 것은 10년 지나면 다른 정도로 얼마든지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수익 금액이 전액 이쪽으로 공공성 기업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쯤 되면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덕양구의 균형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좀 됐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좋고요.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려면 공공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성 담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님의 의지가 공공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그 심의위원들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떤 것을 하는데 시장이 이걸 합시다라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만큼 그분들의 의지를 설득을 시키는 것은 시장님의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뛰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SPC한테도 부탁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거는 다 내놓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거기서 수익을 봐야지 당장 이 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또 통과 못한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옛날과 다른 직전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이게 시작이 된 게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2년 전 행정감사 때 제가 도시공사 사장, 전 도시공 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 직을 걸고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답 안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직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걸로 그만 전 아니고 다른 걸로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이분들 실무자들, 도시관리공사 실무자들 여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제안합니다. 답을 안 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그 이후에 따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공하는 거 외에는 다른 제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고양시가 버스 지원금이 2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중공영제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자 노선들이 적자 노선이면서 계속 증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굴곡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환승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아차서 빨리 차가 다니도록 하는 거지 한 차가 30km 가는 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굴곡도를 줄이고 직선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1번을 대화역 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화역을 통과하는 차를 거꾸로 해서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선순환 방향 쪽으로 그 대안은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